자, 함수의 이제 정의. 함수의 뜻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웠고, 맞아? 어떤 x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나 y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나, 그때 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부분을 정의역,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들은 공역에 어떤 값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어떤 원소 A, B, C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요게 A, B, C가 있어요. 얘네들은 모두 어디론가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원소긴 한데 유일하게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하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론가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A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B는 A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C가 어디론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대응 관계 함수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 f x, y들의 모임 해버리면 얘가 뭐가 됩니까? 모든 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결국은 첫 번째 핵심이야. 정의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응하는 값도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 대응하는 값이 뭐냐? 얘가 이걸로 대응을 했다는 건 얘가 바로 A에 대응하는 함수의 값인 거거든요. 함수값. 그 함수값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치역은 뭐야? A와 C가 치역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치역은 뭐다? 함수값들의 모임인 거예요. 정역은 뭐야? A, B, C. 공역은 뭐야? A, B, C. 치역은 뭐야? A,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다는 건 결국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1이야. 자, gx는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좀 배워가지고 얘를 그냥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1. 이게 똑같네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얘는 다음 함수로서 정의역이 뭐겠어?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얘는 1이 아니어야 돼. 이걸 약분한 순간이 뭐냐면 x가 1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x가 1이 아닌 실수인 거라고.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틀려요. 얘네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면 얘 같은 경우는 fx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gx는 이렇게다가 여기 구멍 뻥 뚫린 거야. 1일 때 2인 함수값 자체가 없어요. 서로 다른 함수예요. 알겠어요?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도 정확히 일치할 때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정의역 x가 1, 3, 5야. 이해되니? 1, 4, 5. 그럼 정의역이 뭐만 준 거야? 딱 3개만 준 거야. 그럴 때 fx가 x고 gx가 에이씨 쏘리 마이너스를 할게. x 세제곱이라고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의역이 몇 개야?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럼 함수로 나타내면 얘는 뭐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까? 점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얘네 둘 다 일단 정의역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x가 정의역인 두 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은 함수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같은 함수인 거야. 왜? 정의역 똑같잖아. 그럼 얘 치역 뭐야? 1일 때 1. f-1일 때 -1인 거잖아. 근데 얘도 정확히 g1도 1이야. g-1도 -1이야. 대응하는 치역값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라면 정의역은 같지만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르잖아. 얘는 1대는 같겠지만 2라고 하면 얘는 2고 얘는 8인데 치역값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치역이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라 함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정의역에 속한 이 모든 x값들은 어떤 공역에 속한 함수가 유일하게 하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x값이 있어. 요 x값은 여기 1이라고 칭할게.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이렇게 2개가 나와버리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이 의미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정의역 1이 공역에 속한 1과 -1로 둘로 뻗었다는 거라고. 함수 자체가 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아 결국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이거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불러? 원의 함수라고 안 해. 원의 방정식이지. 함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야 아니야 판단하는 건 y축과 평행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 거야. y축과 평행선을 넣었을 때 유일하게 한 점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 요런 거 보네? 자, 이거 이상하게 생겼지. 어찌됐든 y축과 평행선 아무 데나 넣어봐. 한 점씩밖에 안 나와. 우리는 그래서 얘가 함수라고 불러. 가우스 함수. 이런 모양 두긴 했을 거야. 가우스 함수라고. 계산형 모양이 나와. 어찌됐든 어디에서든 그어도 유일한 한 점만 나오고. 함수. 함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에서는 y축과 평행선을 넣었을 때 함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점이잖아. 점인 거니까 그 두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1,1, -1, -1. 1일 때 한 점, -1일 때 한 점. 끝. 함수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함수의 포괄적인 내용을
했는데 그럼 오늘 딱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일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고, 이 이후로 또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와요. 들어갔을 거야. 합성함수, 역함수. 쉬운 거부터 보자.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속한 임의의 어떤 한 점으로만 다 내려간다는 거야. 즉 어떤 상황이냐?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을 때 여기에 모든 원소들이 요 별로만 간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미팅을 갔다 이거야. 요 네 마리가 미팅을 갔어. 근데 여 학생이 딱 네 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가 거의 김태희급이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김태희만 다 가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정역에 속한 원소들은 유인 다 같은 값으로 가는 거지. 이 상황을 꼭 기억을 해주라고. 그럼 너희들이 네 명이 미팅을 갔는데 네 마리가 돼지가 나온 거야. 아무도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야. 함수 자체가 안 된다.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돼. 와, 비애다, 비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씨발, 다 돼지야.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 자, 상수함수 이해됐어요? 다음,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 많이 들어보잖아. 함수에서의 항등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야. 1이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뭘까? 마이너스.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를 조금 변형하면 이제 당황스러워해. 어떤 fx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대. 실수 전체에서야. 근데 얘가 fx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넣어라.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부분집합의 개수.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거 자신이 뭐가 돼야 돼? x가 돼줘야 돼.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뭐가 있어? 0 또는 2. 맞아요? 그러니까 원소가 0이면 0이 0으로 되고 2면 2로 가는 항등함수가 되어버린다고. 근데 누구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집합의 개수는 뭐니까? 원소의 개수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하지. 2의 제곱해가 되겠지. 근데 이 2의 제곱에는 뭐가 들어와? 하나 빼야지. 됐어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애인데.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항등함수는 부분집합 3개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핵심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인 거예요. 1대1 함수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역에 속한 두 원소가 다르다면 함수값도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봐봐. 너희들 이거를 2차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2차 함수. 맞지? 그런데 여기 쫙 그어봤어.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2야. 맞아? 얘네 둘 다르잖아. 근데 함수값은 어때? 이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쉽게 설명하면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얘들아 꺾이더라도 이렇게 꺾이면 이건 1대1 함수인 거지.
맞지? 그럼 꺾이더라도 어떻게 꺾여야 되냐? 기울기의 변화가 양수였던 애가 음수로 바뀌어버리면 안 돼. 양수였던 애가 음수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설명할 사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거 뭐야? 증강사. 그러니까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두 관계가 x2가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얘보다 이 관계라고. 근데 함수값이 얘가 더 크다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증감수인 거지. 증감수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겠니? 플러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이차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는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증가가 되고 있는 거야. 얘는 뭐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감수와 증가가 혼재되어 있으면 얘는 절대 1대1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상황에도 1대1 함수가 되게 만들 수는 있어. 불연속일 때.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불연속일 때. 예를 들어볼까? 자, 정역이 여기하고 여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뭐 F기 이렇게 잡아 있고. 그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F기가 함수값이 없는 거지.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얘들아, 얘는 기울기가 뭐야? 플러스잖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완전히 기울기가 서로 다른 상황. 맞아요? 그런데 어떤 임의의 두 x1과 x2를 잡았을 때 갖게 되는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다고. 이 안에서는 절대 다 다르겠지. 이 안에서도 절대 다 다르겠지. 어디를 해도 다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의 상황이 다를 때 함수값 자체도 다르게 설정한 것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특수 상황인 거니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수 상황은 뭐야? 부연속 상황이야. 함수 자체가 부가별로 나눠져 있다. 서로 다른 함수. 이런 함수일 때는 이런 것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실수 전 구간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프 자체가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으면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얘들아, 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추계반 정식이 x-1제곱 뭐시기 되는 거야. 그럼 추계반 정식이 x가 1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정역이 어디여야 될까? 1 이상이어야 돼. 정역이 1 이상이면 그래프는 얘만 보는 거야. 증가만 하고 있죠. 1대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럼 1보다 선이 작으면요? 작은 순간 감소했다가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절대 1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1대1 대응은 뭐냐? 네. 어? 우리가 뭐 방금 그 지우신 그래프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주황색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없게끔 만들면 되지. 근데 없으면 1일 때 그 함수에서 또 대응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나 구간을 진짜 만들기 힘들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줬어.
그럼 이 정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존재하는 거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함수잖아 계속. 한번 여기서 만나니까. 맞니? 그리고 얘를 어떻게 보면 뻥 뚫으면 되잖아. 그럼 이길 때 대응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아, 여기에서 대응할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x가 0과 1 사이에서 1대 함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1대 함수인 거지. 어차피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함수값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1과 0 사이에서 어떤 두 x1, x2를 잡아도 전부 다 다른 함수값이 있는 거지. 일단은 이런 상황도 있다. 이게 특수 상황인 거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반드시라는 게 별로 없어. 항상 발레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1대1 함수의 정의를 까먹으면 안 돼. 이것만 까먹지 않으면 되는 거야, 결국. 뭐라고? 정의에서 두 원소가 다르다면 함수값만 다르면 되는 거야. 뭐 함수값이 같게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1대1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1대1 대응은 이 조건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돼. 근데 1대1 함수가 됐다고 해서 1대1 대응은 아니야. 다르다는 거야. 한 가지 조건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얘 동역하고 취합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야. 여기 1, 2, 3, 4가 있어. 여기가 1, 2, 3, 4, 5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1, 4, 2, 5 이거 1대 함수야. 얘네들 다 다를 때 함수값도 다 다르거든. 그렇지만 얘는 동역이 뭐니? 동역 1, 2, 3, 4, 5야. 취업은 뭐니? 1, 2, 4, 5야. 동역과 취업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인 거고 이렇게 돼요. 1대1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동역이 1, 2, 4, 5 취업도 1, 2, 4, 5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또 의심이 들겠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유한집합이라면 동역의 개수하고 정역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 얘가 서로 개수가 다르다면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유한집합이라면.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자, 교재 그러면 네, 화장실 한번 빨리 가야겠어요. 인발 다양한 나머지 교과서 1단계에는 솔직히 내가 풀어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다 풀어보세요. 오늘 풀어줄 만한 건 2단계에서 519번 한번 볼까? 자, S라는 집합은 n이 1과 50 사이일 때 3의 배수만 두는 거야. 그럼 S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3, 6, 9, 따다다당 48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거의 원색 개수는 몇 개니 있다? 48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된다고 그랬지? 이게 몇 개야? 16개에서 하나 빼면 하나 더하니까 16개가 있는 거야, 원소가. 자,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이걸 부분집합은 총 몇 개야?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야.
궁집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집합들이 있는데 그 정의역이 x인 함수 f에 대해서 fn은 n을 7로 남은 나머지가 되죠. 근데 이 f의 치역이 1, 2, 3, 4만 있다는 거야. 그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자, 일단 f3의 의미는 뭐니? 3을 7로 나눈 나머지인 거잖아. 3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3의 배수 쭉쭉 봐봐. f6은 뭐가 돼? 6이겠지. f12는 뭐, 아니, f9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 다음 f12는 뭐가 돼? 5가 되겠네. f15는 1이 됐고 f18은 4가 되겠지. f22 아이 씨발 언제까지 해야 돼? 해야지 뭐 규칙이 있겠지. 23 맞지? 그럼 여기 관계가 지금 21을 넣은 거잖아. 그럼 이것도 40. 맞아요? 어차피 근데 48까지 보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겠다. 그럼 얘는 몇인 거야? 바로 나온 거야 이제.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얘 끝났어. 그럼 얘는 뭐야? 끝났어.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더 없지? 그럼 한번 더 찾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 제대로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치역이 1, 2, 3, 4만 나와야 된대. 1, 2, 3, 4만 나와야 된대. 그러면 원소가 얘네들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결국은 이 세 개 원소 중에 뭔가 하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자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야? 얘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2의 세제곱에는 어떤 경우가 들어간 거야? 셋 다 안 들어간 것까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맞아요? 얘는 뭐야? 맞아요? 얘는 뭐야? 맞아요? 이거 나머지 애들은 상관이 없다고. 얘네들은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해주면 안 되지. 얘네들 4개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를 빼줘야 돼? 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줘야지. 아니? 그럼 얘 몇 가지야? 오. 189가지잖아. 알겠어요? (521번)
자, 다음 조건과 같아. fx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래. 근데 나도 뻔해.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대수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니? 4 단위로 계속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이냐면 x에 0을 대입하면 얘하고 같다는 거고 x에 4를 대입하니까 8이 되고 12가 되고 이건 뭔 말이야? 4 단위로 계속 함수값이 같다는 거라고. f1이면 뭐가 되니? f5가 되고 5 대입하니까 9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프 자체가 4 단위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데 범위가 0 기준으로 2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절대값이 나오는 순간 뭐 해야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작거나 x가 0 이상인 경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x가 0보다 작아지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x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는 양수로 봐야 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버리겠지. 그럼 그래프는 0 대입하니까 1 여기 1이 되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다음 얘는 0 대입하니까 1이 되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똑같다고 해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계속 이게 간격이 몇 간격인지 정확히 4간격인 거지? 그럼 여기 쫙 그으면 여기까지가 6 여기까지가 10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물론 이 뒤로도 계속 나와야지. 마이너스 6 슝샹 마이너스 10 슝샹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지금 정확히 y축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니? y는 n분의 1 x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가 되는데 7개.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7개라는 거지. 얘는 어딜 지나니? 무조건 원점을 지날 거야. 여기를 지날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직선을 그을 건데 만약에 자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6 7, 8, 8이 되겠지? 그럼 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을 지난다고 얘기하면 쫙 가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 몇 개 만난 거야? 하나, 둘, 셋, 4번 만났어요. 이쪽에서. 그러면 어때? 여기서도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몇 번 만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만났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여기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보다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자, 이렇게 됐다고 보자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안 만났고 여기서 2번 만났어. 맞아? 2번, 한 번 만났으니까 3번 만났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몇 번 만나주면 되는 거야? 정확히 4번 만나주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4번. 맞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 만나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일단
8일 때 n이 8일 때의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건데? 8분의 1인데 그 8분 n분의 1 자체가 8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 커져야 된다는 거야.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역수하면 뭐가 되냐? n은 일단 8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상황도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8보다 무조건 크면 다 되냐? 그게 아니지. 왜냐면 여기만 지난다고 생각해보자고. 여기만 지나게 되면 몇 번 지난 거야? 2번밖에 안 지난 거야. 근데 여기의 기울기는 몇일까? 2. 여기도 2니까 4. 4분의 1 상황인 거죠. 기울기가 4분의 1. 맞아요? 그럼 여기도 4일 때 여기를 지나는 건데 몇 번밖에 안 만나? 하나, 둘, 셋, 네 번밖에 안 만나.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왜? n분의 1 자체가 4분의 1보다는 작아져야 돼. 그 말은 n은 4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애가 이렇게 줄었어. 5, 6, 7 중에 하나일 거라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니?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뭐야? 뭔가 특정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생각해보자. 자, 6일 때 생각해보자. 6일 때 1을 지낼 거야. 맞아요? 그럼 요거는 여기서는 안 만나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3번 만났어. 6일 때. 그럼 6일 때 여기 한 번 지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한 번, 2번, 3번, 4번, 6번밖에 안 되잖아. 6일 때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되겠니? 7이야. 그럼 그거는 이제 자명하게 되는 건데, 연습하는 단계니까 같이 보자고. 7일 때 1이야. 여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개수는 3개야. 근데 7일 때 1인 거니까 7이 어딘데? 여기잖아.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 2번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둘, 셋, 4번. 근데 저기서 3번, 7번 딱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가 7개가 나오는 상황을 딱 잡아내라는 거야. 그래프를